안녕하세요. 역사를 누리다입니다. 이번 편은 네덜란드 지역의 역사 세 번째 편인 대한제국 헤이그 특사의 역사가 녹아있는 헤이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헤이그는 네덜란드 서부의 북해연안에 위치한 인구 56만 명이 살고 있는 자이트홀란트주의 주도입니다. 헤이그는 암스테르담과 로테르담에 이어 네덜란드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이며 영어 명칭에는 정관사 더가 항상 붙는데 이는 데나흐의 덴이 네덜란드어 정관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영어에서도 이를 직역했기 때문입니다. 네덜란드의 헌법상 수도는 암스테르담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국왕이 진무를 보는 왕궁과 총리의 집무실, 국회, 행정기관 대다수가 헤이그에 있어 사실상 네덜란드의 정치 중심지입니다. 국제기구들이 다수 위치한 터라 다국적 기업들이 다수 소재하고 있으며 역사적으로 항구 도시였던 덕분에 인종 구성이 매우 다양한데 헤이그에서 네덜란드인의 비중은 40% 정도에 불과하고 비유럽계 이민자가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헤이그의 기원은 1230년대에 폴란트 백국의 백작 플로리스 4세가 숲과 늪으로 둘러싸인 이 지역에 산악용 저택을 세운 것이 시작입니다. 이후 그의 아들 빌럼 2세는 이곳을 거주지로 삼아 석조 건물을 건설했고 이 건물이 현재 네덜란드 의회 양원회의장과 총리 집무실이 있는 비넨호프로 발전했습니다. 헤이그는 귀족과 봉건 통치자를 위한 정치적 거점으로 출발했고 이 때문에 중세 유럽의 도시와 달리 성벽이나 도시 특권을 부여하지 않은 채 성장했습니다. 중세 말기에 이르러서는 네덜란드 북부 지역의 사법재판과 행정 업무가 집중되며 사실상의 정치 수도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568년에는 네덜란드 독립전쟁이 일어나면서 스페인 제국에 맞선 독립투쟁 속에서 북부 네덜란드 지역은 공화국 체제를 수립했고 그 정치 운영의 중심이 바로 헤이그였습니다. 1588년 네덜란드 연합공화국이 공식 출범한 이후 헤이그에는 연방의회인 국가의회가 상설로 설치되었습니다. 이후 17세기 네덜란드의 황금기 동안 헤이그는 대사관이 설치되었고 유럽 각국의 외교관들이 헤이그에 상주하며 유럽 외교의 무대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8세기 후반에 들어 네덜란드 연합공화국이 쇠퇴하면서 오라녀 가문을 지지하는 세력과 공화파 사이의 대립이 격화되었고 1795년 프랑스 혁명으로 바타비아 공화국이 수립되자 헤이그는 프랑스식 중앙집권 행정체계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후 1815년 네덜란드 연합왕국이 수립되면서 암스테르담은 헌법상 수도로 지정되었지만 정부 부처와 왕실, 외교기관은 계속해서 헤이그에 남아 헤이그는 사실상의 수도라는 독특한 지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899년과 1907년에는 헤이그에서 만국평화회의가 개최되면서 헤이그는 국제법과 평화의 상징으로 부상했습니다. 제1차 만국평화회의는 1899년에 제국주의 열강들의 군비 경쟁 속에서 국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러시아 제국의 차르 니콜라이 2세가 제안했습니다. 이후 1903년 대한제국의 초대 황제 고종은 제2차 만국평화회의에 참석한다는 서한을 네덜란드로 보냈고 1904년 주 러시아 대한제국 공사 이범진이 러시아 제국의 언질로 대한제국이 제2차 만국평화회의 초청국 명단에 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러시아 제국은 일본 제국을 견제하기 위해 외교적 수단으로나마 대한제국에 힘을 실어주는 입장이었지만 1905년에 을사늑약의 체결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이 박탈되었고 1907년에 이르러선 러일 간 외교적 합의가 이뤄지면서 러시아 제국 외무부와 주일 러시아 대사 등은 헤이그 특사 파견에 대한 정보를 비밀리에 일본 제국에 알림으로써 대비하게 하였습니다. 결국 고종은 을사늑약의 강제성과 무효임을 알리기 위해 제2차 만국평화회의에 특사를 파견할 것을 계획했습니다. 고종이 처음에 헤이그에 파견하려고 했던 인물은 보부상 출신의 군부 대신 이용익이었는데 연해주 등을 오가며 논의하던 도중 파벌 싸움으로 인해 독립운동가 김연토에 의해 살해당했습니다. 다음 특사 파견의 움직임은 상동파라고 불렸던 상동교회 인사를 중심으로 기획됐습니다. 대한매일 신보의 창간자 양기탁이 이회영에게 제2차 만국평화회의 개최 사실을 알렸고 이회영은 이승훈, 이시영, 김구,
안창호 등이 특사를 보내기로 의견을 모으고 고종에게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이회영은 대한자강회의 후신인 대한협회에서 만난 내시 안호영을 통해 고종에게 특사 밀파 계획을 전달했습니다. 특사는 정사 이상설, 부사 이준, 통역관 이의종으로 구성됐는데 이상설은 조선에서 처음으로 만국공법을 공부한 국제법 전문가이며 이준은 평리원 검사 겸 상동교회 청년회 회장이었고 이의종은 주 러시아 공사관 참서관 겸 이범진의 아들이었습니다. 헤이그에 도착한 특사는 호텔의 숙소를 정하고 일본 제국의 국권 침탈을 설명하고 참석시켜줄 것을 요구했지만 이미 러시아 제국에서 대한제국 특사들은 받아들이지 말라는 밀명을 내려놓은 상황인 터라 이들의 회의 참석을 거절했습니다. 결국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이주는 투숙하던 호텔에서 사망했고 대한제국 평리원은 이상설에게 사형, 이휘종에게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들은 귀국하지 못하고 러시아 제국으로 건너가 독립운동에 전념하다가 이상설은 1917년에 시베리아에서 사망하였고 이휘종은 러시아 공산당 간부로 활동하다가 행적이 묘연해졌습니다. 이 회의를 계기로 건설된 평화궁은 국제사법재판소의 본거지가 되었고 헤이그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도시라는 이미지를 확립했습니다. 이후에도 현대에 들어 헤이그에는 국제사법재판소, 화학무기 금지기구, 유럽형사경찰기구, 국제형사재판소 등이 위치하면서 오늘날 세계적인 외교 사법도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네덜란드 지역의 역사 세 번째 편, 대한제국 헤이그 특사의 역사가 녹아있는 헤이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애청자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